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를 빨갛게 충전하는 시간, 주유소 3부 진행의 손자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표정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3,17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에 1%가량 내렸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떠받쳤는데요. 네, 업종 대부분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어제 강세를 보이던 은행 업종이 오늘은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는데요. 코스닥은 9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켜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 혼조세를 보이다가 소폭 오른 1,048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네,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네, 어제 시총 3위를 탈환했던 HLB가 오늘은 6% 넘게 오르면서 코스닥 시총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전일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 크게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계감을 보였는데요. 내일 미 연준이 주시하는 미국의 8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계속해서 여러 이슈가 있는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 계좌 지키기 위해서는 종목별로 꼼꼼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유소 3부에서는 1시간 동안 검증된 위원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지니까요. 든든한 대응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지금부터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0082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 채팅, 통화,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무료 온라인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두 분이죠. 주유소의 박원재 위원님과 이지환 위원님께서 이기는 투자 전략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일정은 이번 주 토요일이죠. 9월 4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밖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로 주유소라고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할 위원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봉샷으로 우리의 계좌를 지켜주실 이주현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주유소 3부 나와주셨는데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그때 저랑 첫 방송 하시고, 그죠? 네, 첫 방송 때도 네. 같이 이렇게 빨간 옷 맞아요. 맞춰 입었었는데 그때도 맞춰 입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똑같이 또 네. 이렇게 빨간 옷을 입었네요. 네, 우연찮게. 그러니까 내일은 또 시장이 또 빨갛게 물들지 않을까라는 또 희망찬. 네. 바래 보면서 네, 오늘 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위원님? 사실 어저께 제가 주유소 1부 때 네. 마칠 때 이제 시장 내일장 전망 이야기 드릴 때 오늘 음봉이 나올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예. 뭐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이 3,200포인트라는 구간을 좀 기점으로 해서요. 1분기에는 한 3개월 정도 이 구간을 저항으로 좀 작용을 했었고 4월 달부터 돌파가 나오면서 이 3,200이라는 포인트를 지지선으로 이렇게 쭉 지켜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으로 봤을 때 3,200이라는 포인트가 올해 들어서 좀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가격대를 깨고 내려간 상황에서 어저께 이제 돌파 살짝 나왔는데 하루 만에 이게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통 저항을 돌파하고 나면 눌림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음봉이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제도 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외인들이 매수세가 1조가 들어왔다. 삼성전자가 이제 좀 굉장히 강하게 머리를 들어 올렸던 시점, 그러니까 8월 초입니다. 그때도 외인들이 한 1조 넘게 시장 순매수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부터 갑자기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들 기존에 이미 나와 있던 이슈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외인들이 불트랩을 만들어 놓고 한마디로 올라가는 척하면서 물량을 좀 팔아치웠던 뭐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했었고요. 어찌됐든 이 3,200포인트라는 저항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는 단기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저도 확실하게 뭐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측인 측면입니다. 그냥 견해인데 일단은 뭐 상방으로 여기서 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술적으로 그냥 대응을 좀 하는 게 오히려 속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요. 금리 인상은 안 한다고 했지만 테이퍼링은 올해 시작을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환율은 지금 상승하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뭐 앵커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고용 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그러면 경기가 이거 제대로 회복되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문 부호가 또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시장이 지금 현재는 돈을 많이 풀고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나온다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3,2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눌리는 시점이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는 매수를 해서 앞으로 3,300, 3,400 갈 거를 대비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뚜렷하게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저는 무게를 좀 더 가지고 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등 시, 상승 시마다 여러분들 현금 비중을 계속 확대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런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런 시장에도 오늘도 하락하는 장이었지만 사실 올라간 종목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고 있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장이 좋던 안 좋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의 매수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런 종목들 접근하시면서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이 손절 범위 내로 온다면 현금 확보를 하시는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트의 한 40% 정도의 현금을 늘려가시는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복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또 오늘 시장의 눌림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앞서 시장 읽어주신 것처럼 이주연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이기는 성공 투자 전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위원님과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위원님께서 종목은 좀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시는지 또 그리고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삼성 SDI 삼성 SDI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76만 원 20%. 네. 매수가 76만 원에 비중은 20%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보니까 오늘 이제 매수가 아래에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서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급락을 하던데 예. 매수하신 지 좀 되셨나요? 얼마 되지는 않아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고요. 예, 네, 외국인이 오늘 삼성 SDI를 좀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그냥 갖고 있어야 될는지 네. 안 그러면 이 손절매를 해야 될는지 좀 그걸 알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바로 종목 진단 받아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선생님, 그냥 손절합시다. 손절. 네, 손절. 저는 손절 의견.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뭐 영업이익이 한 1조 정도 나온다라고 이제 추정치가 잡혀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리고 올해 이제 1조 1천억, 1조 1천억 정도, 1조 2천억 조금 안 되게 추정치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1조 5천억, 내후년에는 2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생각에는 선생님 조금 시점이 좀 안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살짝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네. LG화학이 요번에 이제 그 배터리에 불 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네. 좀 주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예. 이게 만약에 LG화학이 이제 급락하는 부분들이 반사이익으로 삼성 SDI가 반사이익을 얻을 거다 하면 종목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와줬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일단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건 뭐냐? 6월 달부터 8월 달 뭐 초까지 이제 한 중순까지 해서 지금 삼성 SDI가 쭉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보면 LG화학도 그런 식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요 시기에 굉장히 상승 랠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 일주일 동안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주일 동안 많이 내린 게 아닙니다, 선생님. 올라온 거에 비하면 내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예, 예, 예. 기술적으로 반등이 뭐 이런 데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제가 봤을 때 75만 원짜리거든요. 74만 5천 원. 그런데 예, 예. 거기서 반등을 나온다 해도 이 종목은 지금 뭐 한 5% 정도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트렌드가 이런 상승 트렌드입니다. 그죠? 예, 지금 예. 차트 화면 보이시죠, 선생님? 예, 예, 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쭉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짧게 손절을 하고요. 예. 요 추세대 하단 자리, 요 한 70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조금씩 모아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선생님 한 그래서- 1만 원 정도 손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요 지금 딱 가격이 오늘 종가가 75만 원이니까 예. 내일 만약 반등 나오면 그냥 일단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고요. 한번 예. 기다려 봐보세요. 왜냐하면 아, 예, 예. 시장이 6월 달부터 이제 8월 달까지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그러니까 배터리 관련 섹터가 쫙 올라왔어요. 한 예, 두어 예. 달 정도 올라왔는데 요게 지금 시장이 요번에 한번 안 좋아진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예.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보면 2차 전지는 일주일 정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주도 섹터가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2차 전지는 어, 제 생각에는 한동안 여기서부터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예. 물론 장기적으로 이 먼 미래를 봤을 때 전기 자동차가 지금 뭐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내연 기관들 안에서의 뭐 판매 비율을 보면 3%밖에 안 되고 뭐 앞으로 확대될 시장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럼 예, 배터리는 예. 당연히 더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요 일단 상승 파동은 한번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고점 부근 신고가 한번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차익 매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다음번 시장이 조정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는 시점 그때쯤 해서 뭐 2차 전지가 다시 움직이든 이 순환매 도는 예. 관점에서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70만 원 예. 정도까지는 저는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선생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오늘 조정이 약 5% 정도 가까이 내려가는데 네. 이 내려가는 속도가 이런 속도로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반등 한 번 정도 나오고 짧게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 생각에는 뭐 한 1%에서 2% 이내 뭐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물론 내일 시장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이 만약에 아침에 시가부터 뭐 오늘 미 증시가 괜찮고 그러면 아침에 예. 시가부터 좀 상승을 강하게 해주는 시장이다. 그러면 제 생각에 내일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 전체적으로 예. 봤을 때. 그러면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제 생각에 요번에 9월 달에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선업 동시 만기가 있거든요. 예, 예. 그때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에 베팅한 거를 봤을 때는 하방으로 좀 지수를 갖다 눌러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방으로 확 가기보다는 지수는 옆으로 좀 질질 흐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들 위주로 좀 이렇게 때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삼성전자처럼 좀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는 뭐 그렇게 못 때릴 거고, 한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거 위주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조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전망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만약에 예, 선생님이 예. 뭐 그래도 이거 여기서 다 팔았다가 딱 그럼 바로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뭐 한 절반 정도만 파세요. 절반 정도 팔아놨다가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예, 예. 추세를 갖다가 상방으로 잡고 나서 다시 잡아도 늦지 않을 겁니다. 예, 예. 아이,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위원님께서 손절을 하자라고 또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너무 이 손절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들으시기보다는요, 이미 배터리 섹터 자체가 많이 상승한 뒤에 좀 굉장히 최고점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 주도 섹터가 이동하고 이 조정이 길어질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빠르게 끊어내고 난 뒤에 포트를 교체해서 더 큰 수익 보시면 되니까요.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더 큰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위메이드 네, 위메이드 종목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99,000원. 네, 20%. 비중이요? 99,000원의 20%. 비중은 20%. 예. 네, 이제 무상증자에다가 또 신작 게임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9월 1일에 급등하면서 11만 8천원까지 최고가를 터치를 했었는데요. 혹시 예. 이날 매수를 하셨을까요? 예, 두 번째 올라가는 날. 두 번째 올라간 날. 예, 그러니까 한 3일 전인가 뭐 하여튼. 한 매수하신 지는 한 2, 3일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지금은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어도 되나 아니면 나와야 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위원님께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99만 원에 수고하십니다. 네. 99,000원. 99,000원. 죄송합니다. 99만 원 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가면 좋겠네요. 그죠? 예. 네. 99,000원에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예. 그냥 좋아 보여서 딱 사신 거예요? 그거 무상증자도 한다 그러고, 네. 뭐 신작도 나온다 그러고, 네네. 뉴스 보시고.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봤어요. 선생님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선생님, 예, 뭐 좋은 호재는 맞습니다. 뭐 무상증자 한다라는 이슈라든지 예, 이런 게 이제 좋은 호재는 분명 맞는데 선생님이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저는 정말 고수분이 전화를 하셨다라고 순간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을 뭐 어떻게 딱 공략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선생님이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 선생님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은 예, 수익 챙기자 이 말이고요. 예. 여기서 선생님 더 간다고 해도 이건 선생님 게 아니에요. 그래 욕심을 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위에서 또 더 산다든지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아니요, 더 안 사요. 네. 자, 일단 제가 왜 그러면 여기서 팔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주가 흐름을 봐서는 뭐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거래 대금도 굉장히 풍부하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계속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뭐 매매를 할 거예요. 앞으로도 예. 급락이 나오거나 해도 뭐 사고 팔고 할 건데
선생님은 지금 저한테 일단 전화를 주셔갖고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해서도 잘 모르니까 무상증자 시 어떤 단가에서 무상증자를 주냐. 뭐 그 회사에 일단 전화는 한번 해봤거든요. 네. 10일부터 14일 사이에 가지고 있으면 무상증자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기준일이 있을 텐데 선생님 무상증자도 받지 마세요. 안 받는 게 좋아요. 무상증자 제가 지금 상담 방송하면서 예. 무상증자 한답니다 해서 사가지고 수익을 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아, 저도 그게 무서워서 전화했어요. 그 케이스가 되실 것 같으니까 예. 가급적이면 네. 정리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요. 선생님이 이게 한 번이라도 더 시세를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예. 기준을 잡아 드릴 테니까 예. 10만 1,000원 이탈하면 그냥 예. 정리하시고 예. 10만 1,000원 안 깨지면 조금 더 보유해 보시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11만 8,000원 위로 올라가면 이제 그때 파신다 생각하시든지 요 최근에 신고가 있죠. 예. 제일 높았던 가격이 11만 8,000원이거든요. 예. 요 가격 좀 오면 그냥 판다. 이렇게 11만 원 오면 판다. 아니면 뭐 11만 8,000원 판다. 이렇게 딱 정해두세요. 그래서 기준을 갖다가 10만 1,000원이 안 깨지면 보유, 10만 예. 1,000원이 깨지면 판다. 이렇게 딱 잡으세요. 알겠죠? 아, 예. 이해하셨어요? 10만 1,000원이 깨지면 팔아야 되죠. 그렇죠. 10만 1,000원까지 딱 터치를 하고 올라가면 괜찮아요. 아, 10만 1,000원이 딱 깨져가지고 그 밑에 호가로 내려가면 팔아보세요, 그냥. 왜냐하면 아. 선생님 투자금은 지켜야 되니까. 맞죠. 네, 그래야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실적은 좋게 나오고 있어요. 적자를 계속 내다가 흑자가 나왔고요. 신작에 대한 기대감 있고, 만약에 그게 잘 되면 실적 더 잘 나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가 한 1,000억 정도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저평가된 구간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고평가된 거냐? 게임주들 중에서는 그렇게까지 고평가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게임 섹터 저는 약간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뉴스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게임 규제 막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 37 게임즈라는 회사에 뭐 1도 전세라고 해서 정식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의 게임을 이렇게 하는 그런 관련주로 엮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월화 수목까지는 게임을 못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청소년들 게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러면 엄청나게 큰 타격이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게임 관련주는 좀 안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한다라는 이런 호재가 좀 있어서 그나마 주가가 안 빠지고 지금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게임 섹터들과 약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뭐 M게임도 마찬가지고 뭐 종목별로 좀 움직임이 다르긴 하고 우상향 흐름이라서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선생님이 대응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준을 10만 1,000원으로 딱 잡아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갖다 선생님 잘 지키셔서. 네네. 10만 1,000원. 네, 선생님 99,000원에 산 거니까 예. 10만 원에 팔아도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오늘 판 거보단 조금 더 손실이지만 예. 이게 뭐 11만 8천원대 갔을 때 내 계좌에 찍혀있던 수익금 이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냥 딱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여기가 안 깨지고 더 올라가면 예. 좋은 거고 그때 가서는 선생님 20% 비중이니까 조금씩 5%씩 5%씩 나눠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수익을 챙기세요. 이제부터는. 아, 예. 아시겠죠? 아, 예.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10만 1,000원을 이탈하면 이 수익을 먼저 챙기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먼저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에 수익 구간이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명료하고 또 시원하게 종목 상담 해주시는 이주연 위원님과 계속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종목 진단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하이트딜러요. 하이트딜러. 38,000원에. 네. 38,000원에 30%요. 네, 매수가 38,000원에 비중은 30% 맞으시죠? 예. 아, 네. 하이트진로 혹시 뭐 테라나 하이트진로 관련된 주류를 좀 좋아하시나요? 안희도가 얘기 좀 해서 산 네. 거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지금 이 하이트진로 관련해서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저게 6월 달에 샀거든요. 예. 6월 달에 사가지고 좀 올랐다가 다시 지금 꺼져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하락세예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저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서 한번 전화 한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수익 구간이셨다가 다시 좀 손실 구간으로 접어드신 건가요? 예, 좀 올랐다가 예. 처음에. 네. 예. 네, 그래서 좀 더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께서는 하이트진로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수고하십니다. 하이트진로 예. 38,000원에 예. 조금 높게 사셨다, 그죠? 뭐 네. 결과론적인 걸 수는 있는데 예. 실적이 지금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조정이 이렇게 34,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4천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예. 그런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2020년도 12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천억이고 그다음에 올해 나오는 예상 실적이 대략적으로 뭐 작년도랑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2천억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마 비슷할 거예요. 2천억 조금 안 되던지 1,900억 정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은데 뭐 추정치대로 지금 2분기 실적도 거의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주가는 뭐 고평가되어 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일단은 매도에 초점을 맞추고 선생님이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지금 요 추세 라인을 갖다 지난번에도 요거 관련 종목 상담을 하신 분한테 요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거 깨지면 이제 정리하시는 방향으로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면 지지 라인 그러니까 한 35,000원 부근대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아줬던 그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34,000원에서 35,000원. 요 구간을 이제 깨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깨고 내려갔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치적인 측면에서 뭐 그동안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지금은 반등 시에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요. 네. 대략적으로 제 생각에는 뭐 한 36,500원 정도, 37,000원 정도까지는 뭐 올라올 가능성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그때쯤 해서 선생님 좀 손절 비중을 갖다가 줄이시든지 아니면 손절을 좀 하시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36,000원에 37,000원 그 사이에서요? 네네, 한 그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아마 올라오지 싶어요. 그렇게 그렇게 올라왔다가 뭐 한 차례 눌렸다가 시간 길게 보면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처음에 이게 살 때 네. 45,000원 얘기하셔서 네네. 내가 38,000원에 이거 매수를 했었거든요. 누가요? 제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 하이트 진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워낙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맥주를 갖다가 한국 맥주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해 드려야지 또 더 맛있는 거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어쨌든 좀 그렇게 전략을 좀 짜고 계시고요. 예. 요 정도 지금 사실 장이 굉장히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손실이 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 뭐 지금 정도면 선생님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선방하신 케이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10% 이내면 손절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또 네. 다른 종목들 섹터 분할 매수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낼 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월드컵 보셨어요, 선생님? 아니,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예. 이 치킨하고 맥주 안 드셨습니까? 월드컵 보면서. 못 봤어요. 예, 보니까 오늘 치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맥주 관련주들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9월 7일 날에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축구 경기가. 예. 예,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뭐 36,000원까지는 안 올라오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아, 예, 예.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날은 선생님 주말인 것 같던데 치킨과 맥주 이렇게 해서 한번 좀 즐겨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성공 예,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수고하세요. 네. 네, 하이트 진로 종목 역시 지금 바닥에서 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등을 주게 된다면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서 매도를 해서 비중 줄여서 손실을 줄여보자라고 전략을 챙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위원님, 이 국내 맥주도 맛있는 거 많은데 아 그래요? 요즘 종류 굉장히 많은데 맛있는 거 못 드셔보신 것 같은데요? 제주 맥주는 못 먹어봤는데요. 네, 요즘에 국내 네. 맥주가 예전 못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좀 네. 다양하게 한번 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선물 몇 개 드려야 되겠네요. 네, 국내 맥주도 맛있는 게 많은 것으로 하고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일진 다이아고요. 네, 일진다이아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2,000원에 네. 예, 비중이 좀 많아요. 50%입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52,000원에 비중은 50%. 네. 9월 1일에 또 55,300원이 최고가를 터치를 했었는데 그 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이거 한 1년 다 돼가요. 오래 가지고 계셨네요? 네, 계속 계속 빠지고 네. 예, 요즘 그거 일진 그거 솔루션인가 뭔가 그거 상장한다고 며칠 조금 오르다가 네네. 그거 하고 나고 이틀이 지금 계속 빠져서 1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또 이 9월 1일에 바로 어제였죠. 네. 55,000원까지 터치를 했다가 갑자기 또 이 급락하는 모양새여서 좀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저희 그래서, 위원님께 바로 도움 요청해 볼게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1년 가지고 계셨는데 매수가 왔다가 조금 수익 주고 이렇게 또 야속하게 빼쁘면 참 기분이 그렇죠. 아니, 저기, 네. 요번에 어제그제 상장한 거요. 네, 예. 예, 그게 이제는 얘네가 이제 일진다이아가 네. 많은 저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분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보통 이제 빠져버리더라고요. 상장주가 있을 때는 상장 전에 이제 기대감에 좀 상승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는 이제 재료 소멸로 빠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마 빠졌을 겁니다. 근데 예. 그런데 이제 뭐 일진 하이솔루션 이게 예, 하이솔루스 네, 이 종목이 예. 만약에 이제 급등을 쭉 해준다고 하면요. 제 생각에는 뭐 일진 다이아도 덩달아서 따라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 따상 성공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도지로 이렇게 좀 한번 쉬기는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지금 뭐 주가 흐름상은 뭐 내일 정도 한번 더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바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장 한 날부터 네네. 예, 그 상장 한 날부터 지금 하루에 지금 한 5% 이상씩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죠? 예. 이게 원래 상장하면 재료 소멸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딱 9월 1일부터 빠졌잖아요. 상장해서 네네. 이건 상한가 갔는데 빠졌잖아요. 그죠? 네네.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어떤 종목 상장한다 하면 그 최대 주주나 아니면 이제 뭐
지분을 갖고 있는 수혜주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상장하는 날 시세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예. 일진 다이아는 사실 이게 좀 저는 이게 과연 왜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는 기업인데요. 아, 시가총액이 한 6,700억인데 사실 나오는 실적을 보면 실적이 걸맞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아, 지금 가격이요? 네네. 지금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뭐 한 두세 배는 좀 비싸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예, 예. 일단 수소차 관련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되었던 이 장부상 가치를 평가를 했을 때는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이만큼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지금은 선생님 약간 기대를 좀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예. 9월 7일 날 현대차에서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해갖고 뭐 수소대인가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요. 예,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틀려요. 이 수소에 관련된 수소를 갖다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래의 뭐 에너지원으로 이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쭉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앞으로 남은 길 동안은 좀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제 생각에는 뭐 괜찮은 흐름이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보자. 동아화성이라든지 동아화성. 그러니까 수소 관련주들이 며칠 조정을 좀 받기는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거 일진 하이솔루션인가 뭔가 그거 지금 상장하고부터는 이 수소 일진 다이아뿐만이 아니라 수소와 관련된 것들은 다 지금 많이 내리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예. 뭐 급등이 단기간에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쉬어가는 형태를 취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뭐 S퓨어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기간 수급도 괜찮고 나쁘지 않거든요. 그 지금 전체적인 주가 흐름이 제가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아요. 그렇단 말은 이게 여기서 일단 추세를 전환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변곡점이라서 이 구간을 갖다가 이제 저항 자리를 잘 돌파를 해준다 하면 전체적으로 좀 수소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유하신 거 일진 다이아 요것도 보면 딱 54,000원이 저항 자리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보시면 이 54,000원하고 55,000원 이 밴드대를 갖다가 뚫고 올라서서 안착을 해줘야지 상방으로 주가를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대감으로 상승은 하고 있고 뭐 사실 얼마나 올라갈지는 저도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좀 많이 비싸다라는 느낌도 들고 추세가 여전히 뭐 상방으로 이렇게 쫙 돌려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 조금 뭐 지금 좋게 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1년 기다리셨는데 선생님 손절 가능하시겠어요? 저요? 네. 네. 손절 가능하세요? 네네. 자, 그러면 예. 제가 손절가를 잡아 드릴 테니까 요거 깨지면 선생님 뭐 1년간 좋은 공부했다 생각하시고요. 예. 종목 교체를 한다 생각하시고 손절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45,800원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45,800원이요? 네네. 45,8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사요나라 일진 다이아 하고 매도 버튼을 50% 탁 눌러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45,800원 깨지면 50% 네. 다 정리하고 네. 종목 교체해라. 네네. 아, 예.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선생님 이 손절하는 것도 예.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죠. 무조건 뭐 끌고 갈 수는 없고. 맞아요. 예. 더 좋은 종목들 살 수 있는 기회를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예. 하시고 비중 50%는 너무 과해요. 한 종목에. 다음번에 새로운 종목을 손절을 하고 새로운 종목을 사게 된다. 그러면 네. 그때는 비중 한 20%에서
30% 내외로만 한 종목 하시고요. 지금 이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 하면 예. 제 생각에는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예. 그러면 손절가만 탁 잡고 한번 기다려 봐보세요. 네, 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이 비중도 50%로 꽤 많으셔서 이 9월 1일에 급등했을 때 수익 실현 못하신 것이 정말 많이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수소차 관련주로 기대감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지금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위원님께서 봐주셨습니다. 이 45,800원 기준선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기준선 잡고 포트 교체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네, 동아화성. 동아화성, 매수가랑 예, 예.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6,600원에요. 네. 30%. 16,600원에 30% 비중이시고요. 네네네. 네. 이 앞에 일진다이아 종목과 비슷하게 좀 수소 관련된 종목이신 것 같은데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화요일 날 했나요? 한 며칠 안 되는데요. 네네. 제가 그렇게 바로 그 매수한 이후에 바로 그냥 계속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매수하자마자 그 이후로 계속 좀 하락하는 모양이어가지고 답답하실 예.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은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이게 이렇게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예. 이 그래서 종목에 궁금했어요.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께 해당 종목 전망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도 큰 손실은 아니시네요. 그죠? 예, 그거 한 3, 4일 전에 샀어요. 그래도 딱 이 신고가 쪽으로 간다 생각을 하시고 사신 건데, 그죠? 아니, 그게 왜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가스켓인가요? 네. 가스켓, 그걸, 현대나 이런 데 납품을 쭉 하면서, 일본 도요다나 이런 데도 납품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요번에 또 전지를 네. 개발해가지고, 이런 아파트 100채 정도의 그 전지로 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전기, 그런 걸 했다는 거 제가 읽은 적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까 해서 해봤는데, 바로 하면서 이렇게 한 3일 동안 이렇게 300원이 계속 떨어지네요. 그죠. 선생님 속은 상하실 텐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수소 관련해서 연료전지 테마주로 이렇게 좀 엮여 있는 부분인데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이 종목이 이제 좀 저점권에 있을 때 소개를 해드리면서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냐면 수소 관련해서 섹터들을 볼 때는 어떤 새로운 이제 미래 수소 관련해서 자동차도 있고 트럭도 있고 수소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예.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인프라가 먼저 깔려야지 결국은 이 수소 자동차도 달릴 수 있는 거고 수소 전지도 계속 쓸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아화성이 이제 거기에 좀 부합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아화성이 이제 국책 과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 수소 발전소 관련된 사업을 지금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친환경 발전소들이 있고 그죠? 풍력이나 태양광, 원자력 발전소 있고 지열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수소 발전소는 선생님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소 발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뭐 다른 것들 수소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는 충전소가 좀 많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바로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크게 뭐 한두 개 정도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화성이 좀 가장 이제 수소 섹터 내에서 괜찮게 움직일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뭐 어쨌든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쭉 올라왔고 차트 보시면 지금 선생님이 딱 매수하신 시점이 1월 달에 고점 한번 형성하고요. 저는 이때 사실 시세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시세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조정이 나오다가 요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세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이제 주가를 핸들링하는 그런 매수 주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물량을 다 팔아버렸다라면 과연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계속 올라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관점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관점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대기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뭐 제 생각에는 이대로 주가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 조정을 조금 받고 다른 수소 섹터들 상승하는 흐름과 함께할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9월 7일 날 일단 현대차에서 수소 관련된 부분들을 발표할 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에 방송 들으셨던 분도 이거 듣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시청자분들께서 수소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테마주가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지금 9월 7일 날 수소대회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시점에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그 수소대회가 딱 일어나는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재료 소멸로 종목들이 더 이상 상승 못하고 끝나버린 테마가 소멸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니까 조정기를 거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9월 7일까지 이 수소 테마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시세다운 시세를 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횡보한다거나 아니면 눌림을 받는다거나 이런 흐름으로 갈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소대회에 물론 어떤 내용들이 발표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지만은 새로운 기대감을 충분히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만약 프레젠테이션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발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소 테마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9월 7일까지는 한번 보유해 보세요. 그래 그 전에 만약에 시세가 좀 착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적당히 선생님 수익을 좀 챙기시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고 예. 사실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래요. 지금 보면 뭐 한 5,000원 정도? 5,000원에서 지금 한 1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적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비중을 갖다가 30%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시세 올라와서 뭐 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17,000원이나 뭐 한 18,000원 정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비중을 한 20% 정도는 줄여버리시고요. 예.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만약에 뭐 본다라고 하면 그냥 제 생각에는 눈 딱 감고 이런 거 수소나 뭐 이런 관련된 거는 그냥 기다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게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저는 한 2년 뭐 이렇게 3년 이렇게 그냥 눈 딱 감고 그렇죠. 한 3년에서 제 생각에 3에서 한 5년은 보셔야 될 거예요. 3에서 5년. 수소차 현실화 되려고 하면 저는 제 생각에 5년은 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안에 결과가 나올 거예요. 5년 안에는. 그래서 여하튼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일단 일정 잡혀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성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시청자님, 이 동아 화성에 대해서도 또 대응전략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다음 주 9월 7일에 현대차 수소대회가 있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들에 대한 종목 상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소 관련주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주현 위원님 노란톡에서 대응 방법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자 통해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노란톡에서 수소 테마 대응 방법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으로 스캔하셔도 바로 빠른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들어오셔서 9월 7일로 예정된 현대차 수소대회에 대한 대응 방법 배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종목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